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이번 주 댓글에는요, 넘버값 내려도 1억 2천 넘는 돈은 서민에게 부담 가는 금액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선택해야 할 땐요, 나이 드시면 직업이 어디라도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1억 2천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이죠. 월급 생활자가 1억 2천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저축해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큰 금액이겠어요. 예. 그렇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저축을 해야 그 다음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100세 시대로 그리고 은퇴가 빠르잖아요. 은퇴가 빠르는데 50 중반에 은퇴해가지고 100세 시대인데 어디까지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정 일을 하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돈을 떠나서 일정 일거리를 찾아서 오시는 게 개인택시예요. 예.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제2의 직업을 대비해야 되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한 사람이 다음 인생을 보장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택시 사러 와가지고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대출로 산다. 그러지만 과다한 대출로 해서 개인택시를 사게 되면은 사고의 원인도 되고 건강도 많이 해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본 70% 80%는 가져야 그래도 개인택시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분 얘기처럼 나이 드시면 직업이 어디라도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편의점 알바도 못해요. 나이 드시면은.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댓글은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쉽고 편한 일이 어디 있는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다. 개인택시 게으름 안 피우고 부지런하면 월 300만 원 수익 가능함. 65세 넘고 어디 가서 월 300만 원 주는 직장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은 어디 가도 없다 그랬는데 이분 얘기 다 맞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일단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건강만 잘 챙기면은 정년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잖아요. 그리고 거의 7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은 요즘은 많이 팔려고도 오세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택시를 좋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잘 적응을 못하세요? 적응 못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도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또 한 분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날 그분하고 같이 제가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대기업체 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35년인가 36년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원래 그분 주거지는 전라도 전주예요. 전주인데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그런데 인천에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천에 와서 개인택시를 시작하시고 인천에 근무지가 있어서 그 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사셨는데 인천에서도 근무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은 인천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인천 같은 경우는 또 공항을 끼고 있잖아요. 공항을 끼고 있는데 콜 손님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도 그 시간 공항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직원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과속을 또 해야 되고 신호 위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여기에서 트라우마가 오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 택시를 안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해서 사고도 없고 그랬는데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옆에 승객이 급하다고 해서 자꾸 재촉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성격이 이상해지고 거기 적응을 못해서 자기가 대전 쪽은 지리를 좀 많이 아니까 대전 쪽에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미팅을 끝냈거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젊은 분들이 그 며칠 전에도 왔던 분 제가 사례 얘기했잖아요. 젊은 분도 적응 못하는 것은 막상 핸들을 잡고 가서 손님을 접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손님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두려운 거죠. 손님 태우는 게 두렵고 한 손님 내리고 또 한 손님 태우고 그 과정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해가지고 이분은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면 괜찮겠다 해서 그랜저를 사신 분인데 스포티지로 바꾼다 해서 그것도 말렸어요. 스포티지 바꿔도 사는 손님은 똑같다. 그러지 말고 1시간씩 일을 많이 하지 말고 1시간씩 해서 적응을 하라 이거죠. 오늘 1시간 하고 해가지고
한 손님을 모시든 두 손님을 모시든 1시간만 해보고 그냥 들어가고 내일 또 와가지고 1시간 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라는 얘기죠. 네. 예, 예. 네. 개인 택시도 뭐 다른 직업하고 똑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 직장이고 1인 1사업자인데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고도 없고 수익도 좋은 거예요. 네. 이분들은 손님들하고 타면은 즐거운 거죠. 네. 전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도 100세 인생에 취재도 해가지고 사설도 올라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제 접어야 되겠다 해서 접었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데 따라서 일의 즐거움, 질이 양이 틀려지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는 분명히 사업자고 자기가 사업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손님 한 손님을 모셔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손님을 대는 태도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네네.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택시 하시기 전에 자기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성격인 걸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적성을 정확히 모르면은 네네. 법인 택시에 가서 몇 달 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무작정 돈이 있다고 해서 개인 택시로 접근하지 말고 개인 택시 가서 2달이건 3달이건 취업을 해서 일해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적성이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다. 나는 적성이 맞아서 할 것 같다는 답이 나왔을 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개인 택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벌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잠만 자고 돈 300만 원 버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일을 안 하면 수익은 제로예요. 네. 본인이 일해야만이 수익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네. 예. 어떤 직업이나 완벽한 직업이 없듯이 개인 택시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수도 많은 손님을 태우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이 다음 댓글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수 교육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이건 좀 심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양수 교육도 문제가 있죠. 양수 교육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양수 교육을 늘리는 데는 교육장 신설이 최선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교육장 늘리지 않고 충분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교육받고 온 사람이 이해하는 얘기인데 교육 내용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일반적인 상식인데 구태여 멀리까지 가서 4박 5일씩 52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으려서 자기한테 남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운전면허 시험 테스트하고 각 시도마다 택시 기사들을 위한 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네네. 교통연수원에서 연수 받아갖고 하면 되지. 구태여 비싼 돈 52만 원씩 주고 가서 일 못하게 잡아놓고 교육도 못 받아갖고 1년 이상 개인 택시 못 사는 그 사례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지금 양수교육 신청하면 바로바로 할 수는 있어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선착순제로 했는데 네네. 지금은 추첨제예요. 그렇죠. 선착순제로 하게 되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선착순제로 해가지고 아침에 똑같은 동시간대에 수만 명이 클릭을 하니까 다운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접수도 못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선착순제가 폐지되고 추첨제로 되니까 누구나 접수는 해서 추첨 방식으로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죠. 그게 이게 좀 낫죠. 네. 예. 그러니까 옛날 말로 좀 복골복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좀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댓글은요. 하루 8시간 매출 20만 원, 20일 일하면 400, 25일 일하면 500, 순수입 300에서 400, 65세 넘어서 어디 가서 월 3, 400 벌어요. 나이 먹고 최고 직업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아마 본인 직업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네.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자체에서 이분은 즐거움을 얻는 분이잖아요. 네네. 예.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택시를 편파적으로 방송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놓고 밝히잖아요. 개인 택시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지금도 댓글에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 돈이면은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다. 네네. 그러면 그런 얘기 댓글 하지 말고 그분은 그냥 가서 편의점 알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왜 자꾸 깎아내리냐고요. 네네.
그 돈 갖고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주로 묻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낫냐, 개인 택시가 낫냐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대표님 개인 택시가 나은지 프랜차이즈가 나은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되고 사업이 안 돼서 종료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떨어져요. 개인 택시 좋잖아요. 본인이 차량만 관리하면은 은퇴 시기를 본인이 저울질할 수 있고 일단은 원금,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택시 이상 좋은 게 없는데 그분들 생각하고 본인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으면은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내를 못 채우게 되면 위약금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전에도 편의점을 하든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그 내용은 잘 숙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집에서 노시는 거 그런 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만약에 그 두 번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개인 택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분은 참 긍정적인 분 같습니다. 또 요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 이연복 대표님과의 거래로 개인 택시 입문했습니다. 계약부터 영업까지 15일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연복 대표님의 일 처리가 깔끔하고 진짜 빠르십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하루빨리 영업할 수 있으십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한 달 경우는 평균 25대에서 30대 정도를 저희 사무실에서 판매를 해요.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해도 사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고맙습니다. 보통 한 15일이면 다 끝나네요. 구마다 다 틀리는데요. 적은 구는 10일, 12일, 13일, 15일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접수한 날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접수한 날이면 접수한 날 하루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빠진 상태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날짜가. 15일 넘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일단 개인 택시를 사서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 기간이 딱 나와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접수하고 처리 예정 기간이 나와요. 그 기간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댓글은요. 개인 택시 준비 중입니다. 차가까지 1억 6천 예상 중인데 가격이 오르니 조바심이 나네요. 그랬는데 요즘 특별히 가격이 오른 데가 있나요? 지금은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분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1억 2,300이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오르진 않고 소폭 하락했으면 하락했지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택시 준비 중인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에 방송을 보면 100만 원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대요. 실제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그죠? 근데 개인 택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매매하는 분들은 오르고 내림세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를 사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사면 이게 직업이에요. 사는 시점에서 좀 싸게 사면 좋은 거고 파는 시점에서 좀 비싸게 팔면 좋은 거지. 가격 갖고 오르고 내린 거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파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100만 원 정도 비싸게 샀더라도 그거 빨리 사가지고 일하면 300, 400 벌어가지고 훨씬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러 오시는 분도 서로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 분도 있고 오른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올라서 또 주저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주저하시는 분들 중에 최저점에서 사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 개인 택시 사는 분 내가 못 봤어요. 거의 나중에는 후회를 하세요. 그때 샀으면은 덜 올랐는데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그래요. 저희하고 상담을 했을 때 보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매 주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도 한 1년 정도 지나 보면은 이렇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오른 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이번 댓글은요. 대전은 저녁 9시만 되어도 학생들도 없고 술 마시는 사람도 없어서 대리운전도 폭망이고 지하철 2호선, 3호선 대기 중이라 날아가는 중 인구는 매년 2만 명씩 빠지고 출산율 최저 윗동네 세종 법택하는 게 훨씬 이득 그랬는데 대전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대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대전도 갑자기 1억 3천까지 올라섰잖아요.
그때는 기현상으로 해서 너도 놔줘 개인 택시가 좋다 해서 달라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의 수지 타산도 좀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인 택시 사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어느 정도 내가 개인 택시를 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는데 기존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버느나 개인 택시를 타서 말 걸어보면 말잖아요. 내가 개인 택시를 준비 중인데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그러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네. 예. 세종 쪽은 그래도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세종시는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네.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기존 택시 대수에서 크게 지금 증차가 되는 중이에요. 네, 세종시는. 네, 네. 인구 늘어난 거에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적으니까 수익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세종시도 이번에 증차가 됐어요. 네. 예. 이분처럼 윗동네 세종 법택하는 게 훨씬 이득 그랬는데 택시는 뭐 법인 택시를 하든 개인 택시를 하든 뭐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은 이제 개인 택시만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택시의 좋은 장점을 얘기하고 또는 그래도 개인 택시가 좀 단점이 있다. 그런 건 좀 자기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이번 댓글은 또 좀 일침을 가는 댓글 같아요. 돈 없으면 일해서 벌고 진입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빌림 인생인가 그랬는데 이거 개인 택시 대출 그 예, 영상에 예. 달린 거거든요. 사실 개인 택시 과도한 대출이 문제잖아요. 과도한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더 제공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에 쫓기다 보면은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뒤따른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시작해서 한꺼번에 떼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에서 쌓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럴 건가 계산까지 해가지고 너무 과한 대출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도 해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 7, 80%는 맞춰 갖고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퇴직 전 한 10년 동안 정말 뭐 자린고비처럼 저축해서 나와야 된다.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번 댓글은요. 간혹 법인 1차 톱 수준 경력자 풀 대출 개인 양수 4, 5년 만에 대출 변제 마무리하는 분 있더군요. 40대 후반인데 젊어서 그런지 그랬습니다. 이게 개인 택시를 풀 대출로 받아가지고 4, 5년 만에 갚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죠? 전에 저희 유튜브 방송 촬영할 때도 한 번 오셨잖아요. 네네. 6개월도 안 됐는데 5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벌써 3천만 원 갚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네. 가족이 없는 관계로 일을 많이 해서 그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몇 분 되시는 분들은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해서 그렇게 빚을 금방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대출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예. 저희들 그 채널에 보면 제2의 직업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40대 정도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고 60대에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개인 택시는 사가지고 하루 해서 끝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 말 그대로 내 직장인데 오늘 잘 된다 해서 오늘 그냥 12시간, 20시간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 양을 조절을 하라는 얘기죠.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이면 9시간. 돈이 잘 벌리고 못 벌리고를 떠나서 일정 시간만 일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예. 나이 드시면 한 20일에서 한 24일 정도 이렇게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옛날 부재가 있을 때는 한 달 30일에서 10일 정도 쉬고 20일 정도 일하는 게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쉬는 날을 정해갖고 손님 없는 날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쉬면은 그래도 건강에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자기 체력에 맞게 일을 해야지 이게 개인 택시도 마라톤인데 그죠? 오늘 잘 벌린다 오늘 다 벌고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